사람에겐 저마다 취미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취미라는 게 남들한테 과시하는 용도로 보여주는 호신용 취미가 있고, 남들 몰래 구석에서 혼자만 재미 보는 은둔형 취미라는 게 있어요. 누가 이렇게 부르냐고요? 제가요. 그 중에서도 이 은둔형 취미라는 게 골치 아픈 이유가, 원래 취미라는 게 남들한테도 보여주면서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랑 공감하면서 재미를 얻는 부분도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남들에게 보여주기 쪽팔린 취미들은 커밍아웃 타이밍 잘못됐다간 점심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다 친구들이랑 도란도란 밥 먹으면서 얘기 나눌 때 너 혼자 고개 푹 숙이고 묵묵히 식사에 집중하는 참극을 만들 수도 있단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꺼냈는지 궁금하실 텐데, 그냥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꼭꼭 숨겨두었던 제 은둔형 취미를 지금 이 순간 커밍아웃하기 위해 밑밥 까는 거예요. 원래 무덤까지 끌고 가려고 했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에게만 알려주는 겁니다. 저는 가면라이더를 좋아합니다. 파워레인저 말고. 네, 맞아요. 네, 그거요. 때는 제가 중학교에 재학할 무렵 당시 스스로의 절망적인 지능 수치를 깨달은 저는 외국어 입시로 빠지기 위해 한창 일본어 공부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화 공부에 진입할 무렵 애니메이션으로 회화 공부를 하다 보면은 대가리에 씹덕소녀 말투가 다운로드 될 수 있다는 두려운 가능성을 떠올리고는 일본 실사 드라마들을 위주로 회화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때 마침 눈에 띈 게 투니버스에서 광고 때리고 있던 가면라이더 시리즈였습니다. 어렸을 적 가면라이더 드래곤이라는 작품을 띄엄띄엄 보면서 아, 저런 게 있었지 싶었던 저는 애들 보는 프로라 비속어도 적을 테고 발음도 분명할 테니 교재용으로는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해 시청을 시작했습니다. 첫 시청작은 가면라이더 데노라고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어차피 애들 보는 프로라 생각하고 큰 기대 없이 학업을 위해서 눈 딱 감고 딱 3회까지만 시청해보자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씨발 정신 차려보니 전회수를 정주행하고 극장판까지 꼬박꼬박 챙겨본 뒤 다른 시리즈들도 싸그리 섭렵하고 결국 나이 24살 처먹고 벨트에서 노래 나오는 쫄쫄이들에게 환호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알고 보니 제가 우연찮게 시청한 가면라이더 데노는 특촬물을 입문하는 이들에게 수려한 스토리와 낮은 진입 장벽을 겸비하여 입덕작으로서 정평이 난 작품이었고, 저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만든 덫에 이부자리표가 그대로 들어놓아버린 것이었습니다. 물론 처음 화면을 들여다봤을 땐 많이 오글거렸어요. 조잡하고 어색한 CG와 아이들 감성에 맞춰진 작품 테마, 주연 배우가 해당 작품이 데뷔작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어색한 연기력까지. 근데 이게 은근 재미나요. CG도 익숙해지니까 이게 뇌뇌보정으로 후반 가선 아이언맨 변신씬 마냥 때깔나 보이고, 아이들 감성의 테마도 바꿔 말하면 왕도적인 영웅물의 장점을 그대로 담습하고 있다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그게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진화하는 배우들의 연기력도 보는 재미를 더해줬어요. 그 다음부터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씨발. 가면라이더 데노를 완파한 직후 저는 그 다음 시리즈인 가면라이더 키바, 가면라이더 디키드도 완파하고 더 이상 볼 시리즈가 없어져 버리자 그 전에 방영됐던 모든 시리즈를 챙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어 공부는 이미 뒷전이었어요. 이러한 현상이 덕통사고라고 부른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는 건 조금 더 먼 미래 이야기였습니다. 그 전까지 이런 쪽에 관심이 전혀 없던 제가 왜 갑자기 이렇게까지 이 시리즈에 빠져버린 것인지는 저도 의문이었지만, 애초에 사나이란 존재는 변신과 합체 그리고 갑옷이라는 삼신기 앞에서는 두근거리지 않을 수 없는 생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시리즈를 찾아보게 되면서 인간을 위협하는 괴수와 악의 조직이 등장하고, 그것을 쓰러뜨리는 정의의 용사라는 단순한 서사가 시리즈별로 각본가에 따라 그리고 배우들과 그 작품의 컨셉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작품마다 독립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또 하나의 큰 매력 포인트로 작용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시리즈에서는 저 캐릭터가 너희들 중에 스파이가 있다! 라고 폭로했을 때 주인공이 그럴 리가 없어! 난 동료를 믿어! 라고 말하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 다른 시리즈에서는 그럴 줄 알았다 개새끼 하면서 서로 치고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면라이더 시리즈의 재미이기도 하였으니까요. 하지만 애들이 보는 프로그램인 만큼 지극히 진부한 상황 전개와 줄거리들, 특히나 주인공 일행은 그 어떤 힘겨운 고난들도 너끈하게 극복해버리고 악당들의 계획은 끝에 가서 주인공 일행에게 반드시 저지당하는 정형적인 스토리에서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꿈꾸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영웅성을 그대로 이야기로 엮어 만든 탓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면라이더 시리즈를 즐겨보다 보면 이런 이상적인 영웅상과 틀에 박힌 영웅담이 어느 순간 매력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어째서일까요? 앞서 말했듯이 가면라이더 시리즈는 아이들의 꿈꾸는 이상적인 영웅의 모습을 어른들이 창작해 나가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옆 동네 파워레인저에 비해 작품 내용이 어두운 편에 속하다 보니 인물 간의 갈등이나 주인공의 좌절 같은 요소에서 어른들 특유의 사실적이고 칙칙한 묘사가 어느 정도 편면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과 달리 이런 어둡고 찝찝한 갈등들이 뒷맛 없이 깔끔하게 해결되고 주인공도 갈등을 담담하게 이겨내는 모습은 해당 작품을 보는 우리들로 하여금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특촬물만이 가지는 본연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내냐면요, 그냥 제가 가면라이더 시리즈를 이만큼 좋아한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도 있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면라이더 시리즈에 관련해서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솔직해져서 본심을 말하자면 지금 절찬리에 방영 중인 가면라이더 제로원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하이 퀄리티로 수많은 특덕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고 있는데, 씨발 이게 존나 쩔어요라고 이걸 길 가는 행인 아무나 붙잡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님들한테라도 해소하고 싶은 거지. 게다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가면라이더 탑10이나 가면라이더들 중 가장 섹시한 엉덩이를 보여준 슈트액터 탑10 뭐 이런 거 구상만 해도 머릿속에서 컨텐츠가 한 수십 개씩 떠오르는데, 갑자기 그런 영상들을 만들면은 여러분들 깜짝깜짝 놀랄까봐 예방접종 차원에서 이렇게 덕밍아웃 영상을 미리 만들게 된 것입니다. 어때요? 저희 취미 이야기? 매우 듣고 싶나요? 아니면 정말 듣고 싶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알려주세요.